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론으로만 따지면 그닥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패턴하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패턴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그러니까 문장에서 관찰자가 누구고 얘가 뭘 받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되겠지, 그죠?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일단 1번 빛의 속력은 영희가 관찰할 때가 철수가 관찰할 때보다 빠르다. 맞아, 틀려? 뭐가 맞아, 이씨? 광속불변이라고 했잖아. 빛의 속력은 안 바뀐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의 조건, 가정 두 가지와 거기에 해당되는 애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틀렸죠?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빛의 속력은 일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특수상대성에서 이런 동시의 상대성, 시간의 팽창, 길이의 수축 기억나셔야 돼요. 알겠죠? 다 그거 갖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간의 팽창, 길이의 수축 요게 주된 내용일 건데 그게 광속불변의 원리가 들어가고 동시의 상대성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삭삭 관찰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빛의 속력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죠? 두 번째. 이번엔 영희가 관찰했답니다. 이 새끼가 관찰했대요. 빛은 A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동시의 상대성? 이 새끼 이쪽으로 가죠? 맞죠? 이번엔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아, 틀려?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물어보면 틀린다니까? 이거 계산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이거? 그지? 그거 특수상대성 이론을 들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얘기했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잘 기억해야 돼. 시간을 물어봤어. 근데 누가 관측자냐면 0이야. 얘가 관측자야. 얘가 관측자면 얘는 지시간은 안 가. 자긴 정지야. 얘만 가는 거야. 맞지? 얘만 가는 거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철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아, 틀려? 맞지 마, 시간의 팽창! 정신 못 차리죠? 여기 있는 관찰자가 얘를 보면, 물론 철수가 보면 철수 자기는 정지야. 얘만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관찰자가 어딜 봤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팽창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지. 됐어요? 이번엔 철수가 측정할 때야.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야. 맞아, 틀려? 맞지? 야, 이씨,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야, 이거 아니면 이게 뒤집으면 맞는 거야? 봐봐. 관측자가 바뀌었어. 내가 보기에 움직이는 새끼는 시간이 항상 팽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관찰자를 잘 보라고. 관찰자 자신은 정지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상대방만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야지. 됐습니까? 그거 봐, 이거 그냥 틀린다니까? 눈 뜨고 있다가. 영희가 측정한, 이번엔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보다 길다래. 맞아, 틀려? 말을 해봐. 야, 이걸 생각해. 우리 이 그림 했었지? 앞에 설명했지? 여기가 T0였어. 맞지? 맞냐, 틀리냐? 맞지? 그리고 얘가 봤었을 때의 이 우주선의 길이 들어가. 얘가 봤었을 때의 이 우주선의 길이 됐니? 바깥에서 본 A의 우주선의
그러니까 같은 개에서 관측하는 길이가 L이란 말이야. 맞냐? 맞지?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와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래. 됐어? 그럼 길이보다 길다며. 다시 야 이씨 잘 봐야 돼. 이거 눈 뜨고 틀린다니까. 이거 내가 맨날 설명해도 이 새끼들 맨날 헷갈려.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와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야. 됐지? 그럼 영희가 측정한 길이는 철수가 측정한 길이보다 길다래. 그럼 누가 긴 거요? 누가 긴 거냐고, 이 문장에 따르면. 얘가 긴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지? 정지하는 관찰자인데 같은 관성계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틀렸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계산 문제 안 나온다. 내가 유도는 해줬지만 그 유도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이거야. 다 문장이야. 간혹 나오면 이제 요 정도겠지, 요 정도. 왜? 여기가 바뀐 거야. 근데 쉬워! 식을 안 써도 돼. 왜? 얘 속도가 늘어났잖아. 이제 빛의 속도에 더 가까워졌잖아. 그러면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됐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 우주선의 속력이 0.7로 빨라졌을 때 영희가 측정한 철수의 시간은 지금보다 빨라진다야. 맞아, 틀려? 맞나? 시간의 수축, 시간의 팽창 길이의 수축이잖아. 맞지? 상대성 효과가 더 나타난다 그랬지? 그럼 더 팽창해야지. 그럼 더 늦게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말장난이니까 국어 못하면 좆된다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얘도 빨라진 거야.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은 지금보다 더 짧아진다. 맞아, 틀려? 맞겠지? 왜?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니까. 됐냐? 더 짧아지는 거요. 그 다음 이렇게 또 갔어.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은 지금보다 더 길어진다. 맞아, 틀려? 뭐라고요? 야, 철수는 여기 좌표계에 있는 새끼지. 그럼 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바뀌어 안 바뀌어? 같이 가는데 어떻게 바뀌어? 얘는 안 바뀌어. 이 왜 바뀌어? 반대쪽 관성계 얘는 같이 타고 있으니까 길이는 안 바뀌는 거야. 이 새끼는. 맞지? 얘가 봤을 때 길이가 수축돼야지. 맞냐? 그러니까 같은 관성계에 타고 있으면 같은 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알겠냐? 그러니까 관측자가 자기 자신은 정지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는 새끼가 봤을 때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거 계산하지 마라. 어느 책에 보면 또 이걸 또 이게 관측한 시간에 뭐 t에 루트에 1 마이너스 뭐 cv의 제곱에 1에 t라고 막 여기다 넣어갖고 막 이 미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거 해서 뭐 할 건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요것만 나와. 빨라진 거야. 빛의 속도가 가까워진 거야.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 개념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수능 문제인데 간혹 몇 배 크냐 뭐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됐냐? 그 나머지는 그 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은 조금 달라요. 이제 다음 장은 두 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죠? 우주선의 길이 and 지구와 행성 사이의 길이. 그러면 이제 잘 들어야 돼. 봐. 여기 타고 있기 때문에 요 봐. 얘가 누구냐? 이름 얘가 0이겠지? 여자애니까. 그지? 철수일 거야? 물론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지? 일단은 그지? 영희가 여자 같지? 그지? 자, 그러면 영희가 여기 타고 있기 때문에 영희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안 바뀌어. 됐냐?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지구하고 행성 사이도 정지좌표계야. 그럼 얘도 정지좌표계잖아. 그럼 이 새끼가 느끼는 거리는 안 바뀌어. 근데 이 새끼가 얘를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와 이 새끼가 여기를 봤을 때 이 행성 사이의 길이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거야. 딱 그거야. 시간의 팽창 길이의 수축. 됐어?
같은 좌표계에 있는 건 같은 거다.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자, 이제 간다. 정신 차려. 자, 이제 문제를 읽어야 돼. 지구에도 우주행성 중에 영희는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 철수는 지구와 행성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그 말은 같은 좌표계다. 그 말이야. 됐지? 그 다음,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행성 사이의 길이가 L이래. 아, 철수가 측정한 게 L이래. 됐지?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L0래. 됐지?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L0고, 이 새끼가 측정한 길이가 L이야. 됐지?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선에 도달할 때까지 철수의 시간을 T라고 했다. 야, 요거 하나 준 거네. 그치? 우주선이 지구를 지나 행성에 도달할 때까지, 됐지? 얘가 측정한 게 아니라 얘가 측정한 거야. 맞지? 맞지? 그게 T야. 자,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L0보다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측정하면 여기가 측정한 L0보다 어떻게 되냐고요? 시간의 팽창 길이의 수축 짧아져요. 뭘 이걸 생각해. 맞지? 아, 이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라니까. 관측자 위치만 잘 보고. 알겠지? 이게 뭐 어려워, 이게. 영희가 측정한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는 철수가 측정한 L보다 어떻게 된다? 짧게지. 왜 그래 자꾸. 길이는 수축한다니까. 짧아. 얘도 짧아. 내가 높아지면서 해주는 거야 지금. 니네 어차피 이거 언제 나오냐면 기말고사 때 나올 거야. 이렇게 기말고사 때. 그럼 그때 가면 또 까먹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알겠냐? 지금 푼 이 두 문제만 잘 기억하잖아? 그러면 니네는 웬만한 삼글생 이론은 다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밑에 게 문제야. 자, 이제 생각을 좀. 이게 기출문제야. 그래서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요. 무슨 말인지 알았냐?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요. 근데 내가 여기를 지워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딴 식으로 니네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기억, 니은, 디귿 나오지. 아싸! 3번 맞았다. 이러고 넘어가면 좆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왜 맞고 왜 틀린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라고. 그래야 한 문제를 풀어도 10문제 푸는 효과가 나타나지. 왜? 정확히 알았으니까. 됐냐? 다음에 그 보기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그냥 객관식으로 풀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문제 허투루 푸지 마시고.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이 지구를 지나 행성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T보다, 자, 이건 해봐야 돼. 봐봐. 이렇게 볼까요?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를,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행성 사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철수가 측정한 여기 길이를 L 철수라고 할게요. 됐죠? 놓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한 거리를 L 영희 이렇게 할게요.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것만 보면 L 철수와 L 영희를 보면 누가 더 크니? 뭐 이 새끼야? 방금 철수가 더 크지? 맞지? 맞지? 철수가 더 크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속도 V로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속도로 나눠버리면 시간이 되죠? 맞죠? 그럼 똑같은 거지 지금. 어차피 이게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됐어요? 이 T 철이 뭐예요? 얘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T가 커요? T 영희가 커요? T가 크지? 그러면 T보다 짧다. 그치? 작다가 어딨니? 시간이 짧다지. 짧다 이 새끼야. 됐냐?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은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웬만하면 안 틀리실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뭐 핵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선생님이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가리켰는지를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과가 좀 바뀐 상태니까. 정리하기 뭐 등등등 여기 내가 다 정리해 두시라 그랬습니다. 너네들 이게 진짜로 되게 좋은 기회예요. 요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두시고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업, 정규 수업 들어가서 내용이 더 추가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추가만 플러스만 해두시면 고3 때 안 들어도 돼요. 기본 강좌 안 들어도 된다요. 내가 지금 그걸 감수하고 이걸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3 때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치? 애들이 자꾸 이걸 하고 안 된단 말이야. 기본 강좌는. 문제풀이만 들어와요, 이 새끼들이. 근데 그걸 만든 거랑 안 만든 거랑 차이가 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두시고, 내가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고3 때 너무 바쁘다고요, 여러분. 내가 고3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내용을 내가 이 정도를 했다고, 내신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념은 한번 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올라가더라도. 알겠죠? 고3 올라가서 나 졸라 급해요 그래갖고 난 다 알아요 그래놓고 기출문제 풀지 마시고, 기출문제 풀기 시작하면 고정관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애들이 2등급에서 3등급은 나와요 보면. 근데 1등급이 안 나와요. 이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래요. 문제 풀 때 반드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왜? 니네들이 책을 많이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것만 알겠지. 그럼 그것만 갖고 푼다고. 왜? 더 많은 방법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그거 중에 가장 노멀한 방법이 거기 써 있는 거고, 그럼 그 노멀한 방법 말고 내가 다시 검산하기 위한 방법, 또는 내가 이 방법이 안 맞아 나한테, 그럼 다시 하기 위한 방법을 하려면 개념에서 그 방법을 끌어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과학을 본다면 개념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해야 돼요. 개념을.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기출문제 천천히 풀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잘 본다고 수능 접수 들어가는 거 아니지. 물론 그거 잘 봐야 수능도 잘 보겠지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 2,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 나오는 정도 애들은 잘 보면요, 걔네들은 디테일함의 부족이에요. 개념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디테일함의 부족이에요. 그 디테일함이 개념을 소소하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해두시고, 나중에 내신 대비 문제 보시면 쉬울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역학은 좀 어렵겠죠, 그죠? 중간고사에서 애들은 물리나 화학을 하다가 손을 뗍니다. 이제 기말고사 때부터 이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편해지죠. 점수 따기가. 2학기 정도 가면 아예 손 놔요. 알겠습니까? 딱 중간고사까지는 해. 어떻게든. 처음이니까, 그지? 근데 역학 나오고 화학에서 몰수당 화학방정식 몰롱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바로 손 뗍니다. 중간고사 보고 마자마자. 알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시면 점수는 나올 거예요. 왜냐? 뒤로 갈수록 쉬워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리도 뒤로 가면 쉬워져요. 왜 쉬워지는지 이제 볼게요. 우리 이제 2단원 할 거니까, 그렇죠? 이게 왜 쉬워지는지를 볼게요. 앞에선 역학했어요. 그죠? 되게 많아요. 역학, 운동, 그 다음에 뭐 연력학 했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했죠. 그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너네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이 앞에 나오는 핵분열 이 반응이 여기 나오면 안 돼요. 뒤로 빠져서 현대물리학이라고 새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앞에다 붙여버린 거야. 4단을 없애버리면서. 그러니까 1단원이 너무 커졌지? 그러니까 2단원, 3단원이 좀 작은 범위에 속해요. 근데 2단원, 3단원도 원래 내려면 졸라 세게 낼 수 있는데 많이 줄였어, 지금. 많이 줄였어, 2단원, 3단원도.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2단원 제목 자체를 좀 보세요. 여러분, 2단원 제목 자체를 좀 보세요. 물질과 전자기장입니다. 그럼 여기는 거기 있어. 전기하는 거야, 이제 전기. 됐어요? 자, 1단원 역학했고요. 그 다음에 2단원 전기하고요. 3단원이 파동이에요. 알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힘줘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그쪽 파트가 2단원에선 가장 힘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는 유념을 좀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죠? 이런 것들 예습해 오시라고. 뭘 배우는지 좀 알고 와야 뭘 좀 찾아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디립다 베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 1단원에 여기 앞에 보면 원자 나왔죠? 마찰전기와 전기력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중딩 때 배웁니다.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스펙트럼 보호 연자 모형이에요. 이거 화학하고 똑같습니다. 화학하고 똑같아. 근데 왜 여기서 이걸 배우냐? 얘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무슨 말 아세요? 여기서의 핵심 키는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를 이해하려고 그 앞에 걸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걸 이해를 못하면 반도체를 이해를 못해요. 반도체를 이해 못하면 이번 장은 좆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오늘 우리 진도 나갈 때는 반도체 전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원자와 전기력. 여러분 다 화학 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모르면 안 되겠지, 그죠? 모를 수가 없겠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원자 핵은 다시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지, 양성자 중성자. 너무 쉽다, 그지? 하나만 더 할까요? 양성자 쪼개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먼 쿼크?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구성이. UUD. 이건 DDU.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예전 문제에서는 이게 나왔거든요.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럼 혹시나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낸단 말이에요. 옛날 거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전자가 있고요. 이거 렙트는 속하죠? 경입자에 들어가고. 됐죠? 뭐 어찌됐든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음극선의 발견 누가 했어요? 네? 누가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수석이잖아, 이제? 근데 여기서는, 물리에서는 이름 나오는 거는 못 봤어요. 화학에서는 순서대로 하는 거 나오긴 하죠. 근데 물리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모르죠? 선생님 미친 척하면 교과과정 바뀌었다고 그냥 내릴지도.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는 김에 좀 잘 알아두시고. 음극선은 뭐냐면, 기체 방전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체 방전관에 높은 거압을 전해주면 뭐가 보이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극으로 입자의 흐름이 생겨요. 이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빵 때려둔 거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어떤 입자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음극선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지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음극선 실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음극선 실험이 뭐 있죠? 뭐 있지? 해봐. 네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이런 이씨 오빠 얘기를 해 이씨 몰라? 기억 안 나? 자 이제 봐봐. 첫 번째 그 앞에 얘가 그림자가 생겼다. 그림 떠올라야 돼 이거. 그럼 이 새끼 직진하는구나. 됐죠? 앞에 바람개비 달아왔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질량이 있구나. 그 다음에 전기장을 놓던가 또는 자기장을 놓았을 때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휘어진다. 이 새끼는 전하를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됐죠?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전하를 가지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대요. 그게 이제 전자라고 하는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됐죠? 이제 그림이 조금 생각이 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톰슨의 원자 모형. 이름이 뭐요? 물리에서 이거 할 줄 몰랐지, 그지? 물리에서 이거 할 줄 몰랐지, 그지? 푸딩 모형.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교과과정 바뀌면서 얘네들이 모든 책에 다 실려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이라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푸딩 모형입니다. 푸딩 모형.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됐죠? 띄엄띄엄 박혀있는. 뭐 굳이 그것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물리가 아니라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렇죠? 굳이 뭐 내가 여기서까지 뭐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됐죠? 썼죠? 자, 그러면 원자 핵 발견 썼어요? 원자 핵 발견 여기 써있지, 그죠? 러더퍼드가 톰슨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톰슨 선생님께서 실험한 그 푸딩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러더퍼드가 친절히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우리 선생님이 한 걸 증명해 보려고 실험을 빡 했어.
아닌데? 그래서 지 이름을 낸 거지. 청출어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자라고 하는 것에 원자 핵의 발견, 뭐 중성자, 양성자 발견 보면 이 새끼 이름이 다 나와요. 똑똑한 새끼입니다. 그죠? 거의 뭐 천재 소리를 듣는 놈이니까. 자, 일단 원자 핵의 발견. 당연히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발견됐냐면 이거겠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알파 입자가 뭐예요? 누구를 알파 입자라 그럽니까? 네? 아, 대답을 해, 이씨. 알파 입자가 누구야? 얘, 이씨. 헬륨 2의 4짜리 원자핵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알파 입자야? 이게 알파 입자야?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속 박에. 아니, 금박이지, 금박. 금박에 알파 입자를 쏘아준다. 이렇게 할까요?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 뭐 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까지 굳이 나올 필요 없죠. 그러면 이 알파 입자를 쏴주면 원래 톰슨의 모형으로 하면 웬만하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살짝 조금씩 휘는 놈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톰슨이죠. 이게 톰슨 모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대부분 가는데 갑자기 슝 이렇게 휘는 새끼가 나타나고 가는데 어머! 하고 튕겨나오는 새끼가 나타난다 이거지. 됐습니까? 만약에 톰슨 모형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런 결과를 찾은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해요. 맞죠?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됐죠? 그 다음에 극히 일부는 크게 휘고 극히 일부는 튕겨 나온다. 이걸로 일부는 크게 휘었다. 아하, 전하를 띄겠구나. 근데 그 전하가 아예 튕겨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하, 플러스 전하를 띄는데 됐어요? 질량이 졸라 크겠구나. 됐어요? 이렇게 나온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밀도가 엄청 크고 단단한 입자이면서 플러스 전하를 띄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이게 결론인 거지. 그래서 그걸 원자핵이라고 했다 이거지. 그러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이름이 뭐요? 말을 해라. 뭔 모양이요? 야식 중딩 때도 배우잖아 이거. 행성 모형. 태양 주위를 애들이 도는 것처럼 막 네 맘대로 돈다고요. 됐습니까? 그림 알아두세요. 혹시나 순서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노파심에 하나 얘기하는데 노파심에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혹시나. 왜냐면 원자가 나왔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원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힘 갖다 장난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힘이 거의 없어요. 봐봐요. 아까 원자핵 썼었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아요. 맞죠? 그리고 이 원자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여기 전자가 있죠. 힘으로만 볼게요. 힘으로만 보면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겠어요? 전기력.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력.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 중성자들끼리 작용하는 힘은 뭐겠어요? 지들이 뭉쳐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걸 강한 핵력이라고 불러요. 이걸 처음 듣니? 이거 처음 듣니? 그럼 안 했었구나. 원래 통합과학 때 좀 나오는데 그 얘기 좀 해주면 좋은데, 강한 핵력은 원자핵 내에서 존재하는 힘을 우리가 강한 핵력 또는 이걸 강력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뭉쳐있을 때 생기는 힘이 강한 핵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핵분열, 핵붕괴 배웠지? 핵 붕괴될 때 생기는 그런 힘들, 핵분괴에 대한 힘들, 그걸 약한 핵력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자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중력. 총 4개가 지구를 움직이는 4가지 기본 힘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간혹씩 잘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내에서 작용하는 힘은 강한 핵력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화학이었고요. 물리도 아닙니다. 됐죠? 지금 그냥 워밍업 한 거야. 그럼 왜 내가 자꾸 얘네들 배운다 그랬어? 너네들은 반도체 배우려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갖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찰전기예요. 마찰전기는 어떻게 해야 마찰전기가 생깁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고. 자,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할 때 생기지.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특징 중에 하나. 자, 요 얘기를 살짝 얘기할게요.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마찰을 시켰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넘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찰을 시키면 하나는 전자를 잃어요. 하나는 전자를 얻어요. 반드시. 됐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을 놈이니까 얘는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고 이 새끼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죠. 그럼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반드시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마찰전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마찰열, 대전열 기억납니까? 이거 비벼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 털러 유명한 나는 고풀에 잘 걸려 이런 거. 그죠? 그죠? 기억나죠? 예.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털 가지고 유리 막 비벼가지고 막 여기다 올려요. 알겠습니까? 그거 학교에서 배운다? 교과서에 있다? 없어요. 이 말도 없을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안다 치고 그냥 갑니다. 알겠죠? 그게 얘네 두 개를 문지르면 마찰. 맞죠?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전기가 안 흐르는 놈인데 대전된 놈을 갖다 내면 이건 대전. 됐죠? 그럼 이게 전기를 띠게 됐다. 대전체.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놈한테 가까이 가져다 대는 걸 대전. 됐죠? 그럼 얘를 붙이면 뭐라 그래요? 접촉. 됐습니까? 멀리 있는 건 대전이야. 그렇죠? 당연한 걸 모르잖아. 붙이면 접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깃게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되는 거야. 요깃게 시험 문제로 나올 거고, 요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기력에 대한 것들을 배워요. 뒤에 자기력도 배울 겁니다. 그럼 전기력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전기력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인력과 청력이에요. 이거 여러분 쉽죠? 자, 그럼 봐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럼 이 새끼의 힘이 서로 얘네를 끌어당기겠죠. 인력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예요. 그러면 서로 얘네들을 밀겠죠? 맞죠? 그럼 요 두 개의 힘의 관계가 뭐예요? 요 두 개의 힘의 관계 뭐예요? 저이씨. 야, 이게 자용점이 같니, 인간아? A가 B를 당기면 B가 A를 당긴다고! 작용반작용이야. 똑같아. 얘도 봐.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밀어! 얘도 작용반작용이야. 그런데
이거 밀 수도 있다고. 방향 잘 봐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방향이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전기력의 종류를 쓰세요. 그랬더니 마찰전기요. 이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된다. 애들 이런 실수 많이 한다. 그러니까 전기력의 종류는 인력, 청력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씨알 때문에 소리 쓰지 마시고. 그러면 종류를 했으니까 크기를 해야지. 방향은 우리 이거 종류하면서 한 거야 지금. 됐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면 돼. 얘도 벡터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전기력도 벡터야. 그러니까 방향은 우리가 이미 찾은 거야. 됐니? 됐지? 할 수 있겠지? 그럼 전기력의 크기야. 자, 이 그림 잘 봐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상관없이 그냥 질량 갖고 있는 새끼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이거? 요 그림만 보면 이런 이씨 안 봤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만유인력 같이 안 생겼어? 이런 이씨 맞잖아. 만유인력처럼 생기잖아. 맞지? 근데 이건 전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유인력이라고 하면 F는 G의 거리 제곱에 질량의 곱수에 비례합니다. 이건데 이건 지금 질량 갖다 논할 게 아니잖아. 맞지? 얘는 전하량 갖다 논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바뀐 게 그거야. 얘는 이 쿨롱 상수야. 어차피 이거 만유인력 상수나 쿨롱 상수나 어차피 써주는 건 똑같지. 그지?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수에 비례합니다. 이거 이제 정리해야 돼. 됐습니까? Q1, Q2 전하량의 곱수에 비례합니다. 됐어요? 전하량의 곱수에 비례합니다. 졸라 중요합니다 저거. 쉬워. 비례상수 값이니까 이건 안 외워도 돼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얘는 만유인력 상수랑 거의 비슷하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외워두시고,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쿨롱 법칙은 크기예요. 크기! 방향도 나와! 분명히 얘기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잘 알아야 돼. 그럼 시험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너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시험 문제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이렇게,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전기래. 근데 전기가 이렇게 공으로 딱 있어, 이렇게? 이 말이 돼? 이런 거 봤어? 전기가 어떻게 점으로 똥똥똥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왜 마찰전기에서 배우느냐? 얘네들이 일명 정전기야. 정지된 전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지된 전기. 그 중에서도 점으로 똥똥똥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을 우리가 점전하라고 부르는 거야. 됐냐? 점전하라고 부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기초적인 전하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얘네들이 동그늘뱅이로 질량을 가진 애들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건 쉬운 거지. 왜냐? 흐르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럼 만약에 니네가 흐르는 거, 전류, 전압, 저항 그거랑 같이 나오면 어떡할래? 뭘 나눠? 똑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그거와 같이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저기 뭐만 보고 있다고? 힘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역학적인 힘만 보고 있으니까 점전하러 따지는 거야. 얘네 서로 힘을 어떻게 받는지. 됐냐? 그럼 반도체가 나오면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얘기도 나와. 됐니? 자, 그럼 봐.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보면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 봐봐요. 이거는 피코미터나 또는 뭐 나노미터 정도 되겠죠. 졸라 가까우니까요. 됐죠? 근데 이 전하량의 단위 뭡니까? 전하량의 단위. 환장하겠네. 그지? 몰라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쿨롱 법칙이요. 이게 쿨롱이에요. 지 만든 사람 지 이름 쓴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죠? 그래서 과학자 이름 알아두면 좋다니까요. 왜 얘가 쿨롱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찰전기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중학교 배웠을 때 마찰전기를 하는 실험기구? 아니,
그냥 실험기구라고 할까요? 실험기구. 마찰전기 나왔을 때 니네가 중학교 때 했던 실험기구. 슉슉슉. 뭐야 이거? 슉슉. 그러니까 여기 금속박, 금속판, 금속박 있는 거 걔 뭐라 그래? 슉슉. 이런 이씨. 검전기. 이거 나온다니까? 얘들아? 얘 나와요, 검전기. 알겠습니까? 검전기를 하나 해야 되고요. 됐어요? 그리고 요 전하량에 대한 개념을 하나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애들이 너무 기초들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럼 검전기만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옆으로 와보세요. 자, 검전기. 자, 검전기. 자, 검전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알 수 있는 것. 자, 일단 검전기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금속판,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금속박.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할 수 있느냐? 물체의 대전 여부. 자, 금속박을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 어떤 새끼를 갖다 댔더니 이 새끼가 슝 벌어졌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 전기 띄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어떤 놈을 이렇게 해서 놨더니 여기 A라는 놈, B라는 놈을 갖다 댔더니 이 새끼가 안 움직여요. 전기 안 흐르네? 됐지? 끝. 두 번째, 물체의 전하량의 크기. 자, 이 전하량의 크기가 어떤 개념이냐면, 자, 검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놈을 갖다 댔더니 이 정도만 벌어졌어. 근데 만약에 B라는 놈을 갖다 댔을 때 슉 졸라 많이 벌어졌어. 그럼 많이 벌어질수록 전하량은 큰 거야. 맞지? 자, 문제는 세 번째. 물체의 전하의 종류. 자, 일단 여기선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의 전기로 대전된 검전기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뭘로 만들어 볼까요? 뭐더 플러스 만들어 볼까요?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검전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맞죠? 됐죠?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요놈의 새끼를 접지를 시켜. 이렇게 땅. 이게 접지야, 접지. 이게 1번이죠. 1번 여기가 1번. 정전기 유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전기 유도. 마이너스로 정전기 유도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럼 접지를 시켜버리면 땅에다 받거나 내가 손가락으로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보다 엄청 큰 전기지. 그죠? 엄청 큰 전기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 있죠? 어이씨, 뭔 색깔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이걸 타고 나가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2번이었죠? 접지시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녹색으로 쓸까요? 3번, 동시에 제거. 그러면 모두 다 뭐만 남습니까? 플러스만 남죠. 됐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가 모두 다 플러스 전하예요. 전기예요. 플러스 전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 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중에 플러스 전하가 많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전하라고 부르는 거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속결합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일부 있지만 플러스 전하값이 더 많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전하라고 불러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만약에 모두 다 플러스예요. 모두 다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예요. 만약에 A라는 놈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더 벌어졌어요. 그럼 얘는 무슨 전화를 띄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전화 띄는 거죠? 왜냐? 아까 여기 마이너스 있다 그랬지? 그럼 이거마저도 위로 올라가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청력이 더 심해지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전하면 금속박이 더 벌어져요. 자, 이건 정전기 유도에 의한 검전기를 모두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졸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졸라 쉬운 방법. 이건 정전기 유도로 만드는 방법. 졸라 쉬운 방법 뭐냐? 검전기 이렇게 있죠? 그럼 아예 플러스를 뭐예요? 접촉. 이거 졸라 중요한 말이다. 그럼 하나의 전기로 대전돼요. 됐어요? 접촉시켜버리면 하나의 전기로 대전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고요. 요 새끼가 플러스야. 그럼 두 개를 접촉시키면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요 새끼 플러스가 됩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얘는 검전기에서 틀릴 거 없어요. 됐습니까? 저거 하는 문제 나와요. 됐습니까? 저거 하는 문제 나와요. 내가 왜 검전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뒤에 여러분이 3단원 가시면 광전효과에서 다시 한 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됐죠? 전기력 쿨롱의 법칙. 그래서 전하량부터 전류 전압 저항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 볼 테니까 이것도 지금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전하량 보존 법칙을 하겠습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이 전하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 Q는 IT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걸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전하량, 얘가 전류, 얘가 시간이죠. 그래서 전류에 다니는 암페어, 시간에 다니는 세크, 전하량에 다니는 쿨롱. 쿨롱의 법칙은 아닙니다. 쿨롱이라고 하는 거에 전하량을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차피 전하량 보존 법칙도 쿨롱이 한 거니까 전류를 암페어라고 합니다. 이 암페어도 과학자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의 의미가 뭐냐면 1쿨롱이라고 하는 건 1암페어의 전류의 흐름이 1초 동안 흘렀을 때예요. 그런데 이 1암페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는 흐름! 이게 1암페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길 결승선으로 해서 1초 동안인데 전자가 후아 지나갔는데 이 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란 얘기지. 그 흐름을 1암페어라고 하고 이만큼의 전자가 지닌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자가 지닌 전하량은 얼마야? 1. 그렇게 외우면 안 되겠지, 그죠? 계산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거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양성자 전자의 실제 전하량에 적어 나오잖아. 왜 걔가 실제 전하량이 저게 나오는지 이제 나온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상대 전하량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 전하량 값은 이거야. 전자 한 개가 지닌 전하량이 이거니까. 그럼 나중에 화학에서는 저 전하량 값 외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르지. 저걸로 나눠버리면 양성자수 나오니까 원자번호 나오겠지. 근데 물리학에서는 얘네들의 전체적인 개념적 정의를 좀 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저기서 지금 쓰고 있는 전하량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개가 지닌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이거 내가 원래는 잘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화학하는 새끼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기랑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주는데 어찌됐든
625 18개. 알겠죠? 잘 좀 정리를 해두시고 요거에 따라서 전하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뭐고? 전류 기호는 I라고 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새끼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전류 됐습니까? 그럼 전류의 정의 자체가 여기서 이제 하나 해결이 된 거예요. 아하, I는 T분의 Q구나. 근데 여기 Q는 대문자로 썼죠. 원래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우리 연력학하고 같이 배우잖아요. 그럼 연량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저기 보면 소문자 Q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문자 Q를 쓰실 거예요. 됐습니까?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시간당 이만큼의 전자의 흐름! 내가 뭐라 했습니까? 흐름이라고 할 때 흐름. 그러니까 속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됐죠? 그 다음 전압은 볼트라는 기호를 쓰고 볼트라는 단위를 쓰죠. 저것도 과학자 이름이 볼티지예요. 그래서 그 새끼 이름 딴 겁니다. 아,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볼티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전하량분의 한 일이에요. 전하량이 한 일. 됐어요? 전하량이 한 일.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의 정의가. 됐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 정도로 배웠었죠? 그러니까 얘는 전하량이 한 일. 전하량당 한 일. 이걸 전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나왔죠. 저항. 기호는 R이고요. 단위는 옴을 쓰죠. 이렇게 쓰죠. 이 저항 정의된 게 뭐 있습니까? V는 이런 IR. 이거 있죠. 옴의 법칙. 그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된다? I분의 V로 정의 내린 거지. 됐어요? 그래서 옴의 법칙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옴의 법칙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물론 저항에서 내가 도체, 부도체 할 때 저항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일단 전류와 전압에 의해서 남기는 즉 저항의 이 정의 자체가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방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느냐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저항의 개념 어떻게 배웠냐면 도선에 원자핵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전류만 흐르죠. 그럼 갖다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열도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흐름이 방해를 받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한 거죠. 됐죠? 이 저항에 대한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가시라.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하량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가신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반도체 갈 때 쓸 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옴의 법칙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이건 그때 가서 내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들은 우리가 배워왔던 거니까 한 번씩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쪽으로 오시면 잊지 말아야 될 식 여기 지금 쿨롱의 법칙 있죠? 이건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툭 치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힘 F가 얘가 F가 되는 거고 얘가 F가 되는 겁니다.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됐어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쿨롱의 힘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전기력의 크기 물어볼 때 반드시 쿨롱 법칙을 툭 쓸 수 있도록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자의 구조.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좀 잘 보시면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플락스 원자핵의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는 내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핵에다가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겠죠. 그럼 다시 아는 거였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종류는 이 전기력의 전기력 F는 K는 자 여기 라지 Q, 스몰 Q예요. 맞죠? 그러면
K의 R제곱에 그죠? 라지 Q 곱하기 스몰 Q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걸 만약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화량을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는 인력 청력만 방향만 따지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절대값 크기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의 안정성의 의미는 뭐가 같기 때문에 안정할까요? 응? 뭐라고요? 역학적으로 뭐라고? 역학적으로. 이게 계속 돌지.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뭐? 전기력이 있겠지, 그지? 그럼 반대적으로 뭐 있어? 이런 이씨. 야 이씨. 등속 원운동이잖아. 원운동이라고 생각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등속 원운동이야. 그럼 안쪽으로 구심력 작용하지. 이거의 평형 힘이 뭐야? 원심력이잖아. 됐냐? 됐지? 그럼 이걸 물리학적으로 이 지금 전기적으로 따지면 전기력과 원심력이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태양계 행성 모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양계 행성 모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즉, 원자의 안정성은 반드시 이러한 개념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계속 작용해야 돼. 그러려면 에너지를 계속 줘야 돼. 근데 전자가 에너지를 계속 어디서 받니? 받을 때가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이 새끼는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뒤져야 돼. 물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전자가 이렇게 뒤지는 거 봤어? 못 봤지? 여기 있는 거 없어져 갑자기? 아니잖아. 계속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이 러더포드의 모형은 안 된다고요. 원자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누가 나왔다고? 그건 좀 이따가 알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이 여러분 기초적으로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좀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에서 전하량이 이런 거 나오면 각각 쓰세요. 플러스 6쿨럼짜리와 마이너스 2쿨럼짜리의 도체 AB가 거리에 R만큼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나다는 도체구를 접촉시켰다가 R만큼 다시 뗐답니다. 그럼 여러분 네, 보세요. AB를 접촉했다 떼면 전하량 똑같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관건이지. 이건 안 배운 건데. 반띵? 어떻게 반띵? 2로? 맞죠?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2의 합을 해봐요. 그럼 얼마 됩니까? 플러스 4 되죠? 그럼 요 전하량을 그대로 반띵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되고 이 새끼 플러스 2 됩니다. 됐죠?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선 인력이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뭐가 됩니까? 청력. 방향 잘 봐야 됩니다. 방향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방향부터 표시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의 F는 K의 R제곱에 이거 지금 절대값이라 그랬다.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6이 12가 되겠네. 맞지? 그럼 이쪽에서 F는 K의 R제곱에 2는 4가 되겠네. 됐어요? 그럼 이 새끼가 좀 작아졌네.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AB의 전하량을 각각 구하고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로 나타나랍니다. 얘가 F래요. 얘가 F래. 그럼 이 새끼는 이거 뭐 F1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새끼를 나타내려면 얘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됩니까? 3배를 곱해야 되네, 맞지? 그럼 얘는 3분의 1 F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야 얘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나타내라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접촉했다 떼면 합한 것의 절반. 됐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 문제 잘 나와요. 접촉했다 떼면. 됐습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